넌 누구야? 왔니? 네, 안녕하세요. 왔니? 오늘 약간 조선족 컨셉. 아, 동생 왔니? 영화 또 보셨구나. 어제 윤계상 나오는 거 봤거든. 대림동 한번 같이 찍자. 여러분 또 동강님 순수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또 인종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공매도 재개 관련 이슈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한국에서는 게임스톱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게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나도 공매도 그 시장 안에 완전 진짜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나도 개인 그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거든. 그 과거에 이제 막 예탁자산 5억 뭐 이제 그런 막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CFD 계좌를 열려면 옛날에 그 기준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그 자격을 한번 갖춘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힘들다. 나는 그걸 가졌는데도 힘든 거지. 왜냐면 공매도를 치고 싶은 물량은 이미 기관들 외국인 안에서 소화돼서 물량이 안 잡혀. 일단 빌려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빌려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오르는 종목들,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공매도를 잡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고. 공매도 하기엔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에만 그치. 공매도 가능한 거죠. 사람들 보는 시간이 다 비슷하니까 이건 떨어져야만 돼.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물량이 잠겨 있고. 그들만의 리그네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열리는 공매도 시장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애매한 종목들을 개인들이 공매도 쳐서 오히려 손실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리스크가 나는 더 있다고 봐. 내가 느낀 공매도 시장은. 공매도는 또 수익은 제한적인데 손실은 또 무제한이니까. 그렇지.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개인들한테 열어주는 게 맞나. 확실하게 개인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물량을 법안으로 발의해서 확보해 두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나는 좋은 거 같은데 시장 생태계가 그렇진 않거든. 그리고 한국에서 게임스탑 같은 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한국 시장은 공매도 계약을 한 그 기관과 내부적으로 회의하면 그 공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연장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적인 거지. 사실상 상환 기간, 의무 기간이 없는 거죠. 좀 그렇다고 알고 있어. 증거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내가 만약 100억을 잡겠다라고 하면 150억을 예탁금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한국 시장은 100억을 공매도 치고 싶으면 사실상 뭐 10억 있어도 되는 거지. 그게 법령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랑 공매도하는 기관이랑 각자 합의 보는 방식이죠. 그치. 원래 거래소한테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 거래소랑 많은 증권사들이 연계돼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물론 이제 시장 룰상으로는 대충 40% 정도로 잡더라고. 그러니까 100억을 공매도 치려면 40%에 준하는 40억 정도를 예탁금으로 잡아야 된다. 이 정도 룰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나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규모가 큰 데들은 어느 정도 그걸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 그래서 조금 그런 게 확실하게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거는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언젠가 한번 문제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하겠지. 그런 게 아마도 한국과 이제 미국과 좀 다른 점? 그래서 미국의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유지 증거금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치. 더 많은 증거금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증거금이 발생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증거금을 추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지. 어느 정도의 뭐 증거금이 룰이 있겠지. 좀 더 자율적이다. 근데 조금 더 미국보단 타이트하지 않은 것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가 또 한 차례 연기됐잖아요. 그치. 5월에 재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올해 3월이었잖아. 그래서
연기가 됐는데 이게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게 재개된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엄청 파급력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오히려 이번에 연장한 걸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오히려 더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5월에 재개를 안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우리야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장인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시장이 3월에 재개된다 그러고 약속을 안 지키고 5월에 일단 미뤘어. 근데 그것도 안 지켜. 그럼 이 시장은 되게 금융 후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펀드를 구성할 때 각 나라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정하잖아. 근데 그 점수에 낮게 측정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막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규모는 사실 엄청 크거든. 그렇죠. 뭐 작으면 몇 조, 크면 몇십 조까지 되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막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게 한국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요소다. 뭐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공매도 안 하면은 상관없지. 근데 금융시장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 생각해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지. 너무 정치권에서 금융시장에 너무 개입을 하면 미국에서 볼 땐 조금 후진국처럼 보여줄 수 있죠. 그치, 그건 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이번에 하면 안 됐지. 사실 약속을 지켜 쓰는 게 베스트였는데, 그 약속을 미룬 것조차 나는 어느 정도 점수를 잃지 않았을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자율적으로 이런 거 약속 안 지켜도 되는 나라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깔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뜻보다 실이 많은 거 아닐까. 기관들이 공매도를 안 해서 생기는 이전보다 패시브 자금 끊겼을 때 생기는 단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치, 시장 전체로 보면 훨씬 더 그렇지. 더군다나 한국은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치, 신흥시장에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얘네가 제대로 이런 룰을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점수를 매기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 나도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하지. 주식 당연히 맨날 올랐으면 좋겠지. 근데 공매도를 재개한다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 못 오르는 경우는 없거든. 세계 어느 헤지펀드가 와도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5월에 이제 재개하면은 뭐 코스피 200 종목이랑 코스닥 150 종목 그 정도만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공매도 전체 금액의 90%가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 이제 다른 것들은 너무 작아서 공매도 치기도 약간 애매하고 수량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공매도 시장은 아직 개인과 특정 기관들과 격차가 좀 있다. 내가 실제로 해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실제 그 수량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도 돌려보고 해봤는데, 그건 이미 조금 약간 인맥적인 것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다 커넥션이 있더라고. 좀 브로커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브로커 실제로 있고, 특정 운용사들이 공매도 수량을 대주해주고, 공매도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받아오고, 이렇게 매칭되는 건데, 그랬을 때 개인들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 개인들한테 조금 더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 나도. 그럼 우선적으로 조금 손봐줘야 될 거는 개인에게 공매도가 열리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제 미국처럼 좀 더 규정이 타이트해지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따라가지 않을까? 어쨌든 선진금융시장의 룰을 따라가는 경향이 신흥시장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도 좀 거래세를 많이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시장 흐름이 있잖아. 트렌드가 있고. 트렌드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또 잘 반영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도 딱히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기아차만 조금 보다가 특별히 거래할 구간이 없어서 보고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조회 공시 요구랑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기대감으로 그냥 쭉 오후에 반등시키더라고. 다음 주에 또 뭔가 자동차 주식들의 변동성이 되게 심할 예정인데,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자산의 10% 정도만 경험한다 생각하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다음 주에는 자동차 주식을 많이 거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